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정확히는 설 바로 다음 날 새벽 4시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현황과 또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설 바로 다음 날 새벽입니다. 1월 30일 목요일 새벽 4시경에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별거 없지 않느냐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뭐 기사를 찾아봐도 현재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시간으로는 1월 29일이거든요. 이 FOMC 회의 날 금리 동결 확률이 무려 99.5%입니다. 금리 인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월 달에는 참고로 회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날 이제 금리 인하 확률 역시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3월 달에 가봤자 어차피 금리 동결 확률이 71%란 거는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 뭐 관심이 없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 연휴가 시작된 관계로 제가 영상은 1월 25일자 토요일에 찍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말 관심도 없고 FOMC 관련 기사도 별로 없는 시점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좀 뭐 기사가 더 뜰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그 어떤 정보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나마 찾은 게 이제 조금 뭐 조정이 온다 또는 뭐 관망하고 있다라든지 심지어 FOMC 이후 무너진다. 미국 증시 폭풍 전야라는 이게 B급 언론에서 한 게 아니라요. 그래도 한국 경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인스트리트라는 자산운용사가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바닥이다. 1월 달도 안 돼. 3월 달도 안 돼. 뭐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작년 4분기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다고 해서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리를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뭐전 세계를 대상으로 호령을 하고 계시는 분 한 분 계시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비록 끝나긴 했지만 다보스 포럼에 나와서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말이 있죠. 유가 낮춰라. 이거는 오펙,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그리고 금리를 낮춰라. 요거는 연준, 페드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집권 초기다 보니까요. 뭐 거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기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제롬 파월이 독립성을 지키겠다 하면서 좀 버티고는 있지만 이제 조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최근 한 1년 보면요.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그래도 많이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고용지표 안 좋다고 해서 B컷 했었고요. 조금씩 낮췄는데 자, 4.5 정도가 오니까 작년 말부터 약간 매파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트럼프 손가락질해도 그냥 잘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 뭐 독립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또 유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80달러까지 찍고 뭐 현재 74불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높고 이게 떨어져야 CPI가 결국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엄청난 압박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제롬 파월이 결국 1월에 회의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내가 만약 제롬 파월입니다. 근데 내 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26년 5월까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어떤 소문이 들리고 있나요? 이미 후임 뽑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친해져야 될 재무부 장관 스컷 베센트의 아이디어로 이 식물 의장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의장 후보가 막 연일 오르내리고 있었었죠. 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니까 이게 아주 뭐 거짓말 같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롬 파울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내가 제롬 파울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듣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안은 금리 동결하고 그냥 끝. 더 이상 서비스 멘트도 없고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럴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3월까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갈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3월에 가봤자 어차피 금리나 확률 뭐 28%밖에 안 됐었잖아요. 굉장히 고난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물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안. 조금 그래도 데이터 뭐 보면서 인하를 해볼까 뭐 이런 멘트를 날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이거는 확률상으로 저는 더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창피한 거죠. 저번 달만 하더라도 매파로 싹 바뀌면서 약간 이런 표정 짓고 뭐 했었는데 이제 와서 트럼프 압박에 굴복을 해서 인하할까? 이거는 정말 창피하고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은요. 금리 동결은 하되, 왜냐하면 99.5% 동결 확률이니까요. 적당한 립 서비스를 날려주는 거.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적당한 서비스나 선물이 뭔지를 잘 모르는다는 데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추정컨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양적 긴축 QT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드디어 종료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살짝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양적 긴축 종료가 아니라요. 뭐 하반기에 할 수도 있는데 상황 봐서 뭐 열어는 둘게 뭐 얼렁뚱땅 얘기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엄연히 양적 긴축의 시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래서 떨어져야 되는 예전 역사를 본다면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점인데 주식 코인이 너무 올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까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고요. 이 빨간색 선이 바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보통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올라가는 거를 늘어나는 거를 양적 완화라고 하고요. 그 말인즉슨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확실하게 모르신 분들 위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 유동성이 공급돼서 모든 자산이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대차 대조표가 이제 증가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 대차 대조표의 대부분이 부채입니다. 그리고 그 부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이 연준의 지급준비금이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대차 대조표, 지급준비금 둘 다 많으면 많을수록 유동성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유동성이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느냐? 그것도 오늘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연준이 지금 자산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가 늘어나겠죠. 비록 부채긴 하지만. 자, 이거를 매입해서 연준이 지금 물건을 사준 겁니다. 국채를 사준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판 사람이 있겠죠. 보통은 은행들. 은행들은 어떤가요? 팔았으니까 돈을 받겠죠. 연준으로부터. 그렇죠? 연준이 사줬으니까 판 사람은 돈을 받는다. 은행들이 받는다. 그래서 은행들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돈을 받았으니까요. 간단하게는 이 원리인데요. 조금만 오늘은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근데 양적 완화가 엄청난 상승을 진짜 불러일으키잖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자, 근데 아까 그 연준에서 사는 물건이 국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MBS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뭐 대부분이 국채입니다. 자, 국채를 샀다. 국채 수요가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그 말인즉슨 국채의 가격이 올라갔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보통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반비례한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국채 금리는 감소를 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뭔가요? 시장 금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에 대한 완화, 하락 압력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산이 버블을 형성하는 단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양적 긴축 시대라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피벗을 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서 공포감에 뭐 나스닥이고 코인이고 엄청나게 떨어졌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사실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나스닥이나 코인이나 어마어마한 상승을 지금까지 이뤄내고 있잖아요. 이게 과거 역사로 보면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올라갔을까? 이것도 복습을 해보시면 자, 지금 그 대차 대조표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뒤에서는 자, 이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었죠. 사실 이게 시장으로 다 갔다면 이게 더 인플레가 엄청났을 텐데 이 많은 돈 중에 일부를 영레포라는 또 다른 잔고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참 연준이나 이 제니 앨런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주머니에요. 엄청나게 돈을 저축을 해둔 거죠. 그래서 대차대조표 줄어들고 고금리 상황이 이어져도 이걸로 뒤에서 유동성을 살짝살짝 공급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왔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 제니 델런이 단기채 막 찍어내는 이런 마법까지 쓰면서 야, 참 이게 참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참 천재들이 아닌가. 비록 뭐 인간성, 뭐 인성은 모르겠지만요. 참 이런 시절이다. 그래서 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올랐다.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월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은 좀 상황을 보고 적절한 시점에 양적 긴축을 조금 종료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시그널이라든지 뭐 이렇게 얼렁뚱땅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 혹은 이게 아니더라도 QT, 이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거에 준하는 또 어떤 선물을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제 말의 요지는 어떤 서비스나 선물이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고, 저는 이게 양적 긴축의 종료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사 QT 중단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러나 저는 올해 1분기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통계가 이런 기대감, 선물이나 서비스를 기대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비트코인과 가장 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자산인데, 뭐 거의 최근 40년간 통계를 보자면요. 떨어질 때가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게 미국 주식이 참 무섭다는 게 이겁니다. 8월, 9월만 떨어졌었네요.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게 2월, 3월, 4월이죠. 2월에 살짝 주춤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회복한다. 3월 올라가고 4월 더 올라가고 뭐 5월도 올랐고 사실 7월도 오른 겁니다. 색깔이 다른 거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2월은 1월이 올랐으니까 그에 대한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도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거의 지난 100년간 S&P 500의 수익률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나스닥과 비슷하죠. 1월 오르고 2월 너무 올랐으니까 약간 조정받다가 결국 3월, 4월 또 올라가고 뭐 세린메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이때쯤 항상 좀 안 좋았고 항상 통계를 보면 11월부터 4월까지는 좋았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주식보다도 사실 우린 알트코인 투자 아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알트의 대장 이더리움의 상승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난 10년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2월, 3월, 4월에 이더리움의 상승률, 이 노란색 친 부분을 보시면요. 그냥 풀밭입니다. 뭐 빨간색 찾기가 더 쉽죠. 여기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 중에 20%, 한 77% 정도의 어마어마한 상승이 그냥 뭐전 이더리움 태어나서 모든 통계를 통틀어 봐도 있었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반감기 이후 1년 또는 대선이 있던 해 비교 대상은 4년마다 오는 그 불장 17년과 비교해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거든요. 21년과 비교해 봐도 역시 엄청난 상승이다. 비록 17에서 21, 21에서 25 넘어올 때까지는 조금씩 이제 상승률은 줄어들겠죠. 덩치가 커졌다 보니까. 그럼에도 뭐 통계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요 자체를 무시하기는 또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뭐 연준이 막 이렇게 돈을 찍어내고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태어났다고 본다면 결국 이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특히 이 2월에서 4월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는 긍정론자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입맛에 맞게 과도하게 낙관론을 펼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제 퍼즐 맞추기를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각자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설사 퍼즐이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이렇게 안 오른 상황에서 뭐 손해를 보고 파시거나 또는 단타를 하시는 뭐 이런 이벤트에 따라 단타를 하시는 구독자님들 아마 거의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인내심 있게 심었던 과실을 수확하는 25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